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목에 보이듯이 유병자도 이제 골라서 저렴하게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제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험 하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암보험 아니면 골절 뭐 이런 상해보험 준비하시는 게 다였는데요. 그러고 있다가 한 3, 4년 전부터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아프셨던 분, 큰 병 앓으셨던 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됐어요. 보험을 가입시켜주네, 웬일이야. 심장질환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고 급성 심근경색증, 뇌출혈 이런 걸 해주는데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보험들이 계속 유병자 보험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유병자 보험, 조건에 따라 다른 유병자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 말고도 뭐 333, 뭐 5보험, 이렇게 조건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보장 내용도 틀려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병자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유병자 보험 3가지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25, 333, 신 335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앞에 3은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첫 번째 325 보험의 조건은요.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만 없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만약에 오늘 보험을 가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3개월 사이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병 때문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3개월이 훨씬 전화서 4개월 전에 들으신 건 괜찮아요. 3개월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됩니다. 이 해당 사항은 만약에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셨다, 3년 전에 수술하셨다 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는 5년 안에 암만 아니면 됩니다. 만약에 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6년 전에 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완치가 돼서 치료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3가지 조건만 맞으신다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335입니다. 자, 보이는 게 앞에는 틀린데 가운데가 좀 틀리죠. 첫 번째는 똑같은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3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5년 안에 암뿐만이 아니고 협심증, 뇌졸중, 간경화, 심장 판막증 이렇게 4가지 질환이 더 있습니다. 요 질환 5가지가 5년 안에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335라고 해서 최근 가장 핫한 보험인데요. 조건은 3년 안에 6일 이상 입원, 수술이 아니고요. 6일 이상 5일 동안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다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복용을 30일 이상 안 하셨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 보험은 30일 이상 약이니까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아니면 뭐 위가 나빠서 위궤양약을 6개월 이렇게 3개월 드셨다 이러신 분, 갑상선약을 오래 드셨다 이러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내가 수술을 만약에 했어요.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퇴원을 5일 안쪽에 퇴원을 하고 약을 뭐 20일 복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신 겁니다. 5회 조건 이렇게 5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조건마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자,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데, 자,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치료기간 완치율이 더 높고 3년 안에 수술하셨다 이런 거보다 2년 안에 수술하신 거가 차이가 3년 동안 관리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바로 보험료의 차이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사례를 두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은요, 3대 질환, 암, 뇌, 심매에 대해서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수술을 다 해당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표 연령 50세 남자분이고요. 3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면서 입원을 4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보험, 종합보험부터 해서 4가지 보험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분 근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합보험 가입하려면 유병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죠. 근데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저는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심사를 해봤더니 안 아픈 사람보다 돈을 6,560원을 더 납입을 하면 받아줄게. 그 대신 경추, 척추 3년 부담보.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 척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네가 수술을 하던 뭘 하던 다쳐도 보장은 안 해줄 거야. 3년이 지난 다음부터 해줄게. 이런 조건으로 해서 보험료가 72,160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335, 신335죠. 이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부담보 이런 조건 없고 가입과 동시에 똑같은 보장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335, 이 부분도 가입이 가능하죠.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아니었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부분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분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신335를 추천드립니다. 자, 입원 4일밖에 안 하셨고요. 약복용 30일 안쪽에 하셨기 때문에 335가 가입이 가능하신데 나쁜 조건, 부담보에 대한 조건도 없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335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거죠. 자,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드려볼게요. 뭐 우리 만성질환으로 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50세 남자가 똑같이 당뇨하고 혈압약을 같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종합보험에 심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13,120원을 더 건강한 사람보다 납입을 많이 해야 되면서 78,720원을 납입하면 보험을 받아주는데 조건은 수술비는 안 해줄 거야. 그리고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상 범위가 넓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안 해주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까지만 가입해 줄게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요. 가입 가능한 게 이렇게 3가지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335 보험은 가입이 거절인데요. 왜냐하면 신335 아까 조건에 약 복용을 30일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이 약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계속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335에서는 거절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 3가지 보험 중에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3년 안에 입원 수술 없는 335 보험이 이분에게는 가장 적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사례를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은 가성비가 좋게 잘 가입해야 되고 나하고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겠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나는 이런 약을 복용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라고 분석을 받아보신 다음에 가입을 해야만 좋은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 가입할 때는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제 유병자 2대 질환 수술비인데요. 사실 이 보험을 준비한 이유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프신 분들도 어떤 분도 뭐 암보험 가입률은 거의 95%가 넘으니까 당연히 암보험은 있으실 거라고 치고, 그다음에 유병 2대 질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2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중에 2대 질환, 심장과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뇌혈관 질환이란 심장 질환의 종류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 증권에 다 있을 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이 세 가지 질환을 바로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졸중, 뇌내출혈, 뇌경색,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이 질환들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죠. 선행, 예전부터 축적이 돼서 쌓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선행 질환은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약을 드시거나 뭐 이러면서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거나 하면 여러분들 그 몸에 내가 고혈압이야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걸릴까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혈관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약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수구가 막혀도 약을 넣으면 독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녹아서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뚫리는 건데, 혈관 벽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런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된다면 단단한 혈관 벽이 얇아지거나 이렇게 찢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약을 드신다고 완치가 아니고 2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뇌혈관 질환은 거의 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더 중요한 심장 쪽, 요즘에 심장 쪽 보험들이 굉장히 핫하죠. 심장 쪽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을 혈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동, 그리고 근육에 판막이 생겨서 생기는 병을 바로 부정맥인데요. 요즘 혈관 질환보다는 다른 질환, 부정맥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맥은 어떤 거냐면 맥박, 1분에 몇 번을 뛰느냐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알 수 있는데, 정상 맥박입니다. 1분에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뛰는데요. 쿵, 쾅, 쿵, 쾅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는 걸 정상 맥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서맥입니다. 서서히 뛰는 거죠. 쿵, 쾅, 쿵, 쾅 하면서 느리게 뛰는 게 서맥입니다. 1분에 50회 미만을 뛰는 거고요. 그리고 빈맥입니다. 빈맥은 자주 발생 빈도가 높다 해서 빈맥인데요. 쿵쾅, 쿵쾅, 쿵쾅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뜁니다. 1분에 100회가 넘어가면 빈맥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빈맥과 서맥이 공유를 하면서 다르게 뛰는데요. 예를 들어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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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뛰는 게 바로 심방세동인데요. 이 중에 다 사실 위험하지만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게 심방세동입니다. 이건 다 심장 질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뇌에 이상을 줘서 정상인보다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4~5배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심방세동 굉장히 빈맥, 서맥보다 더 위험한 질병인데요. 이 심방세동 환자 수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심방세동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무려 13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실 겁니다. 내 보험을 한번 꺼내보세요. 내 보험은 심장질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테네요. 예전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나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좋은 보험을 잘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가입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 위에 여기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아까 중요하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 갖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심장 질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질환의 무려 43%가 심방세동이나 이런 빈맥에 관한 보험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심장질환 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심장질환인 수술. 요즘 수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심장질환 수술비인데요. 수술 어떤 때 어떤 수술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입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스텐트 삽입 수술과 관상동맥 확장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자, 심장질환 수술비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 이런 심부전, 이런 부분, 부정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술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수술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시다시피 이런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좋다 나쁘다 어떤 수술이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쭉 수술하는 게 있다면 다 되는 수술하고 두 가지만 되는 수술하고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심장질환에 특화된 뇌혈관과 심장질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진단비 말고 수술비만 준비했습니다. 진단비 아시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만 발생하면 보험금은 무조건 드리는데 사실 진단비보다 수술비를 권유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죠. 진단비가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수술비는 5,000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돈은 또 치료를 하실 때 심장질환이 있다고 그냥 지켜만 봅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치료를 해야죠. 그 치료비가 가장 비싼 게 수술비입니다. 진단비는 일회성이고 수술비는 반복 보장하신다는 거, 중복 보장, 반복 보장한다는 거 다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의 수술비 보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만약에 예시를 드릴게요.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냐면 부정맥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112대 질병 수술비로 1,000만 원, 21대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질병 수술비로 해서 30만 원, 이렇게 네 가지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받았을 때 총 받는 금액이 2,1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술비 한 번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술비가 뭐 4번, 5번 받는다고 하니까 5번을 받으신다 하면 1억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뇌혈관 질환 수술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112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네 군데에서
2,1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할 때마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큰 수술비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성인분 중에 60%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고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 수술을 했을 경우는 고혈압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자 112대에서 1,000만 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21대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으로 해서 1,1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 무섭죠? 당뇨는 뭐가 무서울까요? 바로 합병증입니다.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뇨는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자, 당뇨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질병인데 당뇨로 뭐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족부 괴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수술을 할 때마다 받으시는 수술비가 112대에서 200만 원을 받으시고요. 21대 수술비에서 1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이렇게 해서 240만 원을 하실 때마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질병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질병.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뭐 축농증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디스크 수술, 그리고 관절증, 목이 아파서 편도 수술, 담석이 생겼어요. 담석 수술 등 굉장히 많은 생활 질병의 수술을 하셔도 90만 원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될까요? 아니죠. 치질 수술도 하실 수 있고 백내장 수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하셨을 때는 50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술비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내용이고요. 자, 이 수술비 중요한 게 있죠. 얼마일까요? 이렇게 많이 주는 수술비 비싸면 사실 오늘 가성비를 따져서 준비했기 때문에 비싸면 가입이 어렵겠죠. 자, 오늘의 이 두 가지 같은 조건의 보험료는요. 유병자보험 325하고 335 이렇게 두 가지로 보험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335 말씀드렸죠. 3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면 가능한 거. 325는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능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남성분의 보험료입니다. 납입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20년 갱신형 보험으로요. 자, 보험료 40세 남자분들 335로 했을 때 2만 원대부터 70세까지 3만 원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325로 넘어갔을 때 보험료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3천 원 차이 나고 뭐 6천 원 차이 나고 이렇게 1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325냐 335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여성분은 2만 원대부터 가장 비싼 60대에 3만 6천 원이고 70세가 넘어가면 조금 싸지는 이유는 보장을 다 해드리진 않고 조금 질병 수술비를 줄여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저렴해집니다. 325와 335 보험료 차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니까 나는 335를 가입하기 위해서 325가 되는데 1년을 기다렸다 가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게 내 맘대로 아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아프면 되죠. 그런데 이 325 조건이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시고 있다가 다쳐서 뭐 골절로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325도 335도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25를 가입하고 계시다가 1년 정도 있다가 확인해 보시고 325가 맞는지 335가 맞는지 갈아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최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증권을 받아보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나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난 이 질병이 있어서 이 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될지는 본인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꼭 전문가하고 확인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가입하셔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자는 여태까지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빈맥, 서맥,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심장 질환도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큰 질병만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수술비부터 아주 큰 수술비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입니다. 자, 보험료 역시 2만 원,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작은 돈으로 큰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